감히 거길 네가 왜 오니? 넌 집에서 마늘이나 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시아버지의 임원 승진 축하 파티.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고졸의 가난한 집 출신이라며 늘 저를 무시했죠. 가족이 모두 참석하는 승진 파티에도 저만 빠지라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임신해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후 시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집안에 시집 온 걸 감사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승진 파티 당일.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댁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그날 시댁 식구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수놓은 강남의 고급 중식당 황궁각의 VIP룸에서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드디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셨군요. 최달수가 붉어진 얼굴로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하, 40년 직장 생활 끝에 이룬 꿈이야. 이제 우리 가문도 진짜 재벌 반열에 오른 거지. 박미자가 손뼉을 치며 웃어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상류층이에요. 아, 기분 좋아 죽겠어요. 민혁이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아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좋은 차 바꾸고 집도 강남으로 이사 가야죠? 그럼.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역시 돈을 써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구나. 최달수가 랍스터 살을 한 입 가득 넣으며 만족해했습니다. 같은 시각 룸박 좁은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서 서윤은 남은 탕수육 소스에 밥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5살 아들 지훈이 서윤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칭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훈아. 엄마가 이거라도 먹여줄게. 서윤이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끈적한 소스밥을 떠서 아들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지훈이 소스 범벅이 된 얼굴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저기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우리 지훈이 목소리 낮춰. 할머니한테 혼나. 서윤이 아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룸문이 열리며 박미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어우, 속이 거북해. 서윤아, 넌 뭐하고 있어? 거기서 애한테 뭘 먹이고 있는 거야? 지훈아, 넌 들어가서 랍스타 먹어. 박미자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옷차림도 말이 아니고. 내일 아버지 취임식 파티에는 절대 오지 마. 알겠어?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너 같은 고졸의 빈털터리가 우리 집안 체면을 깎아먹으려고? 박미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 오는 사람들은 다 재벌이고 정치인들이야. 내가 오면 우리가 뭔 망신을 당하겠어? 서윤이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집에서 얌전히 집안일이나 해.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박미자가 만족한 표정으로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미자가 거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이거. 거실 바닥에 성인 남자 키만큼 쌓인 마늘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파티 음식에 쓸 거니까 새벽까지 다 까놔. 알았어? 서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까지 다. 뭐, 못하겠다고? 그럼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미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마늘 냄새 진짜 역겨워. 나도 방에 들어갈게.
잠깐 여보. 서윤이 남편을 불러봤지만 민혁은 이미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이 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마늘즙이 상처난 손가락에 스며들어 쓰라렸습니다. 마늘을 까며 서윤은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을 승낙받던 그날 박미자가 소리쳤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졸의 부모도 없는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배운 게 없으니 애가 덜컥 들어서서 시집을 오지. 박미자가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이불 예단을 마당에 내던지고 라이터로 태웠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불꽃이 이불을 태우며 서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지훈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미자가 제일 싼 방에 서윤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가난한 집에는 호강하면 탈라. 미역국도 사 먹지 말고 찬물에 밥이나 말아 먹어. 갓 출산한 몸으로 찬물밥을 먹으며 혼자 울었던 그 서러움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훔치며 휴대전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10년이 끝났구나. 사실 서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미국에서 공부하고 월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물 투자자를 구해주고 그의 수제자가 되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유언으로 남긴 말 때문에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면 10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야 돈이 아닌 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서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사랑을 찾아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서윤이 만난 건 사랑이 아니라 모멸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님? 네, 저예요. 내일 취임식에 맞춰서 더원그룹 경영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10년간 당한 모든 걸 되갚아줄 시간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이 다 깐 마늘을 박미자가 가장 아끼는 명품 가방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재미있을 거야. 서윤이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최고급 맞춤 정장과 중요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서윤은 평소 입던 늘어난 티셔츠를 벗어던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취임식 당일 오전 최달수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구나. 박미자가 명품 핸드백을 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내 가방에 왜 마늘이? 뭐, 마늘? 최달수가 달려와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미자가 서윤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도망갔나? 감히 내 가방에 마늘을. 박미자가 화를 내며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민혁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어요. 빨리 가세요. 그래, 오늘 같은 날 기분 망치기 싫다. 나중에 와서 혼내주자. 최달수가 양복 재킷을 입으며 으스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최달수가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활개를 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대표이사가 된 최달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미자가 부인들 모임에서 자랑질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수준이 낮아서 집에 놔뒀어요. 이런 자리에 못 데려와요. 아, 그러시군요. 역시 격이 다르시네요. 당연하죠. 우리야말로 진짜 상류층이에요. 식이 시작되기 직전 행사장 입구에서 검은 리무진들이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열하자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누가 오는 거야? 리무진이 저렇게 많이? 리무진 문이 열리며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김비서와 외국계 변호사들이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진행 요원이 급히 달려와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초대장을 확인해 주세요. 김비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더원그룹 최대 주주입니다. 요원이 명함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길을 비켜줬습니다. 연단에서 준비하던 최달수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무슨 소란이야? 가서 알아봐. 서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들어오자 몇몇 은행장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분 혹시 그 유명한 투자왕 제이님 아니신가? 맞다. 월가의 전설이신 분. 어떻게 여기에? 박미자가 서윤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박미자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인연들이 감히 나한테. 박미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소란 속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취임하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긴급 의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변경이라니. 대형 스크린에 최달수의 얼굴이 사라지고 새로운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더원그룹 의장 이서윤. 화면에 서윤의 10년간 투자 성과가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 이서윤입니다. 최달수가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김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서입니다. 최달수가 서류를 보더니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지난 경영진의 무능과 횡령을 조사하여 해당 임원들을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달수가 끌려나가기 직전 군중 속 조 부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달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 부장이 슬며시 전산실로 사라졌습니다. 박미자가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윤이 경호팀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마늘이나 까시라고 전해드리세요. 뭐라고? 박미자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민혁이 당황하여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서윤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호칭은 삼가주세요.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재벌가를 삼킨 며느리. 10년 만에 드러난 진짜 주인.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윤이 김비서에게 눈짓하여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 부장은 이미 기밀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는 가운데 대형 스크린의 내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서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847%, 월가 역사상 최연소 억만장자, 전 세계 30개국 부동산 투자, 참석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정말이야? 며느리가 저런 사람이었다고? 서윤이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회사는 잘못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최달수가 단상으로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자리야. 경호원들이 최달수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임 경영진의 하청업체 갑질과 횡령 혐의를 조사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달수 전무와 그라인 임원들을 즉시 해고합니다. 최달수가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내가 40년 동안. 김 비서가 최달수에게 주주총회 의결서를 보여줬습니다. 최달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최대 주주였구나. 대박이네, 정말. 끌려나가기 직전 최달수가 군중 속을 둘러봤습니다. 조 부장이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달수가 조 부장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조 부장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린 틈을 타서 조 부장이 슬금슬금 전산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미자가 서윤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감히 시어머니를 무시해.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젯밤에 버린 마늘이나 까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박미자가 서윤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경호원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서윤이 경호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모셔드려요. 안 돼. 나라고. 박미자가 발버둥치며 끌려나갔습니다. 민혁이 어리둥절하여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봐. 서윤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호칭은 삼가해 주세요. 공적인? 여보, 우린 부부잖아. 그건 사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업무 얘기만 하겠습니다. 민혁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업무? 여보, 아니 서윤 씨.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재벌가를 삼킨 며느리. 숨겨진 10년, 드디어 공개. 시댁을 몰락시킨 복수국. 속보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다. 서윤이 환호하는 직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이 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안 강화하세요. 하지만 그 순간 전산실에서는 조 부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조 부장이 초조하게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복사 완료 메시지가 뜨자 조 부장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됐다.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전산실을 나왔습니다. 서윤이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아침, 서윤이 회장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쓰다듬으며 10년 전 스승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약속 지켰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김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재무팀장이 보고 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들여보내세요. 재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최 전무 가족들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와 리스 차량,
회사 소유 사택 회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즉시 집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각 최달수의 집에는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집행입니다. 뭐, 압류? 최달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 집은 회사 소유 사택입니다. 즉시 비워주세요. 안 돼. 내가 40년 동안 일한 집인데. 집행관들이 가구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박미자가 계산대에서 당황했습니다. 카드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카드로 해주세요. 몇 장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모두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모든 카드가 정지 상태네요. 박미자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윤이 회사 로비에서 민혁과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양육권 포기각서에도 도장 찍어주세요. 민혁이 봉투를 받으며 떨렸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당신이 그동안 저한테 한 건 어떻고요?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정체를 몰랐을 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건 마늘 냄새 난다고 코 막고 도망가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혁이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가져오세요. 서윤이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기립하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해외사업부 개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만년적자였던 동남아 법인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성장 동력에 집중하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직원들 의견은 들어봤나요? 현장 의견요? 직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들 의견을 먼저 듣고 계획을 세우세요.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이 직원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사장님이 여기서 드신다고? 낙하산 아닌가 했는데. 서윤이 일반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식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투자로 그렇게 큰 돈을 버신 거예요?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주셔야 회사가 발전해요. 직원들이 서윤의 소탈한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다르네. 이전 경영진하고는 완전 달라. 밤 늦게까지 서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10년 동안 못한 일을 해야죠. 서윤의 과감한 투자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 주가가 연일 상승했습니다. 더원그룹 3일 연속 상한가. 신임 CEO 효과 톡톡. 한편 허름한 모텔방에서 최달수가 조 부장을 만났습니다. 조 부장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핵심 기술 데이터 전부 들어있어요. 최달수가 USB를 받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이걸로 그년을 무너뜨릴 수 있겠군. 태산그룹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좋아. 큰돈 챙기고 그년한테 복수도 하고 일석이조야. 최달수가 경쟁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최달수입니다. 좋은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어떤 제안이죠? 더원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시죠. 최달수가 전화를 끊으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서윤. 한 달 후, 원래 조회가 열리는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운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친환경 배터리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서윤이 직접 배터리를 들고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3배 오래 지속되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군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우리 회사가 이런 기술을. 정말 자랑스럽다. 다음 날 경제 매거진 표지에 서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올해의 경영인 이서윤, 10년 복수국의 주인공, 가난한 며느리에서 글로벌 CEO까지 서윤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반면 쪽방촌 월세방에서 최달수와 박미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최달수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불평했습니다. 박미자가 TV를 틀었습니다. 화면에 서윤이 나오자 박미자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런 미친년이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참을 수가 없어. 내 평생 저런 굴욕은 처음이야. 최달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윤은 아들 지훈을 회사 내 최고급 어린이집에 등록시켰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 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지훈이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퇴근 후 서윤이 지훈과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엄마, 바람이 시원해요. 우리 지훈이 신나지? 서윤이 웃으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동안 시댁살이 때문에 누리지 못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서윤의 성공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우리가 항상 내 편이었잖아. 하지만 서윤은 모든 선물을 반송했습니다. 김 비서가 문간에서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면회를 사절하신다고 하네요. 뭐, 우린 가족인데. 돌아가 주세요. 민혁이 회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 좀 봐줘. 우린 부부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정신병자 아니야?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민혁이야. 서윤 남편. 죄송하지만 나가셔야겠습니다. 경비원들이 민혁을 끌어냈습니다. 서윤이 사내복지기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싱글맘 직원들을 돕겠습니다.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우리를 생각해 주시다니. 박미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그릇 빨리 좀 닦아요. 네. 박미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서 회식하는 서윤의 회사 직원들을 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으신 것 같아. 우리 회사 최고야. 박미자가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주방으로 숨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며느리 직원들이라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밤늦게 서윤이 회사 옥상 정원에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심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구나. 지옥 같던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스스로 쟁취한 성공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상그룹에서 우리와 똑같은 기술을 특허 등록하려고 해요.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쟁사에서 우리 기술을 먼저 출원했다는 거예요.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달수,
차가운 바람이 옥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비서, 긴급회에 소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순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날 밤 최달수가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태산그룹 임원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성이 최달수 앞에 앉았습니다. 최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태산그룹 전무 김철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달수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더 원그룹의 핵심 기술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입니까? 김철호가 USB를 받아들며 눈을 빛냈습니다. 친환경 배터리 기술 설계도부터 제조 공정까지 전부요. 대가는 얼마를 원하시죠? 최달수가 손가락 5개를 펼쳤습니다. 50억과 우리 회사 상무 자리 하나요. 흥미롭군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철호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더원그룹, 태산그룹 기술 도용 의혹. 친환경 배터리는 원래 태산그룹이 개발. 이서윤 CEO의 허위 발표 논란. 서윤이 회사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 비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태산그룹에서 우리보다 하루 먼저 특허 출원을 했대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3년 전부터 개발한 건데. 그 순간 최달수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최달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려고 기술을 훔쳤어요. 4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저한테 이런 누명을. 방송 진행자가 동정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나요? 양심도 없어요. 최달수가 코를 훌쩍이며 연기했습니다. 댓글창이 최달수를 동정하는 글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윤 진짜 나쁜 년이네.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해. 완전 사기꾼이잖아. 분노한 주주들과 시민단체가 회사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서윤 구속하라. 사기꾼 CEO 물러나. 우리 돈 돌려내. 피켓을 든 사람들이 회사 정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원그룹 주가 하한가. 3일 연속 폭락. 투자자들 패닉 상태.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지합니다. 손해배상하세요. 거래처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거래 못하겠어요. 신뢰가 떨어졌어요. 서윤이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서윤을 압박했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세요.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더 이상 CEO 역할 못하겠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겠어요. 그럼 이사회에서 해임시키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한편 민혁이 지훈의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어. 아빠. 지훈이 달려와 민혁을 안았습니다. 지훈아,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정말요? 민혁이 지훈의 손을 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뭐, 내가 아빠인데. 사장님 지시입니다. 경호원들이 민혁을 막았습니다. 지훈아. 민혁이 아들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윤이 텅 빈 집무실에서 최달수의 방송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달수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키워준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어요. 서윤이 분노하며 모니터를 끄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진짜 설계도 원본을 꺼냈습니다. 역시나 김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잠시 피하는 게 어떨까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함정을 팠으니 쥐가 걸려들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정면 돌파할 거예요. 서윤이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철호 전무님 맞죠? 저 이서윤입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협상하고 싶어요. 만나서 얘기하죠. 협상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폐공장에서 만나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에요. 자정이 넘은 시각, 폐공장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최달수와 김철호가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김철호가 으스스한 폐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맞아요. 저기 불빛이 보이잖아요. 최달수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달수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항복하러 왔구나. 이서윤, 내가 이길 줄 알았어? 김철호가 현금 가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그럼 기술 도용 문제는 없던 걸로 해주겠어요. 30억 현금이에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서윤이 담담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달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져간 USB에 든 기술은 가짜 더미 데이터예요. 뭐라고? 김철호가 당황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산업 스파이입니다. 이게 뭐야? 최달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부장은 처음부터 제 사람이었어요. 그럴 리가. 당신이 조 부장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모든 걸 보고받았어요. 김철호가 노트북을 내동댕이 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미친, 우릴 속였다고. 가짜 USB를 넘기도록 제가 지시했거든요. 서윤이 여유롭게 팔짝다리를 했습니다. 그때 공장 구석구석에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이들을 비췄습니다. 뭐야 이게? 최달수가 눈을 가리며 당황했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제 개인 방송 채널로 생중계하고 있어요. 화면에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50만 명, 100만 명, 대박, 실시간으로 봤다. 실시간 채팅창이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와 진짜 범죄 현장이네. 저 아저씨들 완전 사기꾼. 서윤님 대박. 김철호가 현금 가방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카메라 꺼. 당장 꺼라고. 이미 늦었어요. 전 국민이 다 봤는걸요. 서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최달수가 서윤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년아, 감히 나를.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들이 공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와 최달수와 김철호를 둘러쌌습니다. 산업 스파이 및 공갈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최달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최달수가 서윤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아, 한 번만 살려달라. 내가 내 시아버지 아니냐. 제발 이번만.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남이에요. 시아버지라고 부를 이유도 없고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최달수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하지만 서윤은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김철호도 경찰차에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함정이라고. 증거 다 있는데 무슨 함정이에요?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서윤님 완전 멋있다. 완벽한 복수극. 시원하다 진짜. 인터넷 댓글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이서윤 CEO 무죄. 최달수가 진짜 나쁜 놈이었네. 완전 반전 드라마.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사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한 기술 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달수 전 전무의 조작된 정보였습니다. 이서윤 CEO께 사과드립니다. 서윤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국민들이 서윤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다. 완벽한 계획이었어. 복수의 여신. 회사 주가가 이전보다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더원그룹 연일 상한가. 투자자들 몰려들어. 역사상 최고 주가. 김 비서가 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모든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계약 재개하고 싶다고 해요. 예상대로네요. 서윤이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보죠. 네, 사장님. 김 비서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조 부장이 서윤 앞에 나타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임무 완료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언제든지. 완벽한 덫으로 모든 적들을 처리한 서윤의 눈빛이 승리로 빛났습니다. 1년 후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법정에서 마지막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강민혁은 원고 이서윤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고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한다고 판결합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 절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변호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소예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 최달수가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 못 먹어.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네. 최달수가 손가락이 다 벗겨진 채로 마늘을 깠습니다. 과거 며느리에게 시켰던 그 일을 이제 자신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박미자가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왔나? 동전을 세어보니 겨우 3,000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벽에 붙은 서윤의 신문 기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과거 며느리를 구박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박미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한편 민혁은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 한 잔 주세요. 손님, 이미 많이 드셨는데요? 괜찮아요. 더 주세요. 민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윤의 회사 앞에 가서 서성거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 민혁이에요. 서윤 남편. 이미 이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민혁이 쫓겨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서윤의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서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원그룹, 뉴욕 증시 상장,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전 세계 언론이 서윤을 주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10인. 잡지 표지에 서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스승의 길, 서윤이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약속 지켰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저를 찾았어요. 김 비서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부사장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파트너네요. 서윤이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주말 오후 서윤이 지훈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저기 솜사탕이에요. 지훈이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솜사탕 노점상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자가 지훈을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지훈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솜사탕 사주세요. 그래, 우리 지훈이. 서윤이 지훈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박미자가 뒤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도 나를 몰라보네. 저녁 무렵 도심의 빌딩 숲에서 서윤이 지훈과 걷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더 원그룹 전광판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가 제일 크네요. 그래, 지훈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야.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우리 지훈이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서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배경으로 서윤과 지훈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10년간의 굴욕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한 서윤의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지훈아. 서윤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원그룹의 전광판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전광판에 메시지가 흘러갔습니다. 서윤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0년간 참고 견딘 굴욕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의 순간과 완벽한 복수까지. 돈과 권력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복수에만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학벌이 낮다고 무시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CEO가 되었죠. 무엇보다 아들 지훈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서윤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